그걸 주저로 앞에서 이렇게 긴 거를 부러뜨리고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제 경험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영국 회사에서 IAD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그 IAD를 대우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수를 해서 그게 90년대 중반이었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김우중 회장님께서 자동차를 한번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그룹의 역량을 자동차에 집중을 했죠.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차종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에 그렇게 여러 가지 차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그런 회사를 찾다가 이제 IAD라는 회사를 찾았는데, 그 당시에 IAD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전 세계에 IAD 회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디트로이트, 독일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스페인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지사가 있었고, 뭐 영국에 당연히 본사가 있었고, 여러 군데 그렇게 지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개발하는 일들을 했죠. 디자인도 하고. 근데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와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맡은 게 엑스테리어 팀장을 맡았는데, 그때 제가 차장으로 왔었을 거예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왜 차라는 거는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열심히 디자인 일을 했죠. 하고 품평 날이 됐어요. 저희가 만든 차 내놓고 대여섯 군데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차를 쭉 놓고 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요.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레간자였어요. 회장님이 다른 차들은 그냥 거의 보시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주자로 차 이탈 디자인이라고 썼는데, 딱 앞에 가서 이게 주자로가 한 거야? 그 옆에서 다 네, 이게 주자로 프로포절입니다. 좋은데 이걸로 해. 끝. 이거 뭐 우리는 뭐 잘했다 못했다 코멘트도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아무도 우리가 한 차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 라노스라는 차 있죠. 라노스를 하는데 엄청 열심히 했죠. 이 당시에는 무슨 컴퓨터나 에일리어스를 쓰는 것도 별로 없었고 전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딱 품평 날이 된 거예요. 제안을 했죠. 이거 그 이탈 디자인 주자로 이런 거 써놓지 말고 그냥 회장님이 보시고 좋은 본인의 그런 직감이라든지 통찰력으로 차를 고르는 그런 선택권을 드리자. 그거 쓰지 말고. 네, 이름을 쓰지 말고. 회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럼 이탈 디자인 뭐 써있는 것도 주자로 게 어떤 거야? 이번엔 그 주자로 누가 아무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누가 와서 회장님 주자로 모델은 요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앞에 딱 가셔가지고 그래? 이거 좋은데? 이걸로 해. 끝.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두 번째 차종이 그렇게 두 세그먼트가 벌써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라노스까지. 네. 란로스 해야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가는 이거 계란으로 바위 깨기지 가망이 없겠다. 난 여기 괜히 왔다. 차라리 영국으로 다시 어디로 다른 데로 갈까?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이 자동차 인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하우스가 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회장님 저희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니네들 경험이 없잖아. 뭐 당연히 주저로에 비해서는 경험이 없죠. 주저로는 수없이 많은 차를 디자인했고, 근데 차를 한 대 만드는데 4천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했던 차를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사실 정말 좀 화가 나거든요. 저희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거는 완전히 이제 매번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우리가 모자르니까 배워야 된다.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저희 배우러 인테리어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회장님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27명을 이제 팀을 짜가지고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아가지고 27명을 데리고 이탈 디자인을 갔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 처음에 갔었을 때는 제가 아직 이탈리안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 주자로가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냥 모델을 하는 거예요. 벌써 풀사이즈 모델을, 클레이 모델을. 우리는 어깨너머로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한 열흘쯤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배우러 왔는데 말도 안 배우러 시키고. 왔는데 뭐 주저로는 뭐 누구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은 없었겠죠. 그냥 보고 배우라는 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열흘쯤 지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석고에 그리는 연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목수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연필인데 그걸 주저로 앞에서 이렇게 긴 거를 던졌어. 부러뜨리고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 중에 꼰대라는 친구가 그 주저로 어시스턴트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마에스트로 주저로 앞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가 회사에서 돈을 내고 여기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27명을 데려가지고 여기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한테 뭐 우리가 뭘 보고 배우고 뭐 아무 얘기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 꼰대가 그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자, 모델이 있으면 반을 나눠서 좌측은 주저로가 그 팀을 데리고 프로포즈를 내고 우측은 내가 우리 팀을 데리고 프로포즈를 내겠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포저를 내서 거울로 되면은 이게 양쪽에서 볼 때 하나의 그 완성된 모델처럼 보이거든요. 대칭처럼. 그런 서제스션을 해서 해보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로 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당연하지. 회장님은 주저로만 믿으시잖아. 그러니까 주저로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걸로 해. 자기 걸로 하든지 우리 걸로 하든지. 근데 그 양반은 정치적이진 않아요. 그냥 모델이라든지 차에 대한 그 디자인 열정이 대단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솔직하게 좋은 거를 고르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장님은 또 그 말을 믿으니까 경쟁을 했어요. 거기서 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근데 주저로가 첫 번째 모델 딱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걸 결정을 했어요. 매그너스가 그 첫 번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이름은 어차피 주저로 이름으로 나가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디자인한 모델이 선택이 됐다. 한국에서는 택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진짜 아주 기뻤죠. 두 번째 모델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두 번째 모델에 가서는 선택할 때 주저로가 좀 얼굴색이 좀 그렇게 해피해 보이지 않더니 두 번째 모델도 저희 걸 골랐어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모델이 라세티였어요. 라세티께 또 우리가 디자인했던 프로포절로 주저로가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티즈, 오리지널 마티즈는 주저로가 이미 했었고 두 번째 나왔던 또 저희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을 다 저희 걸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사실은 5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3년 만에 이제 대우가 좀 어려워지면서 막을 내렸지만, 그때 당시에 또 재미있었던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는 엔지니어하고 저희 디자이너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이태리 엔지니어들이 뭐 롱지튜드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앞에 범퍼는 연결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범퍼의 스트럭처 때문에 범퍼가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야 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이 아무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반론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엔지니어들이 찍어놓은 1, 2, 3, 4, 5, 6, 7 번호만 따라서 그럼 디자이너들이 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디자이너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까 롱지튜드 얘기했는데 롱지튜드는 어디 있는 거 뭐 얘기하는지 알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롱지튜드가 어디에 뭔지도 모르는 거야. 디자이너들이 지금까지 그림만 그린 거예요. 엔지니어링에 대한 차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쓰라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미국에서 자동차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미국 디자이너 학생 애들하고 경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도 차를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좋아하고 진짜 차에 열정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자기네 차고에서 차를 다 뜯어보고 리빌딩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해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알아, 구석구석을. 도저히 경쟁이 안 돼서 한 번은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다리 밑에 있는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MGB GT라는 차를, 다 썩은 차를 한 500불 주고 사가지고 옆에 막 썩어서 구멍이 뻥뻥 나 있고 한 거를, 그거를 혼자 리빌딩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그리고 샌딩을 해보고 하니까 차에 대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 친구들이 이태리에 왔었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차고를 5개를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툴도 사고 해서 차를 뜯어보기 시작했죠. 문짝을 뜯어서 글라스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왜냐면 글라스라는 게 평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커브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커브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려가는지 뜯어봐야지 하니까, 범퍼를 뜯어서 그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고, 뭐 우리가 엔진까지 뜯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엔진 마운트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거구나, 여기에 고무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흔들릴 때 진동을
차체에서까지 전달이 안 되게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거기 27명이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야, 우리가 이태리까지 와가지고 이 음식도 맛있고 이 뭐 와인도 맛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말에 저녁에 이 차를 뜯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폐차나 수리하고 있으면. 이게 처음에 불평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했거든요. 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왔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했던 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한국일보인가 어디랑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경험 중에 가장 값진 경험이 이태리에서 자동차를 뜯어봤던 경험이다. 그때 당시에는 제일 불평만 일이 제일 많이 튀어나왔던 친구인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굉장히 제가 마음으로 흐뭇했어요. 거기에서 했던 친구들이 돌아와서 지금 일본에도 여러 명 가 있고, 미국도 가 있고, 유럽도 가 있고, 뭐 GM에 지금 한국 스튜디오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다들 굉장히 하여튼 잘하고 있고, 뭐 쟤는 조금 선배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던,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고 도전하고 해봤던 경험이 저는 굉장히 큰 경험으로 제가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무모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뜻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연말에.